치과 의사인 제가 의사인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죠. 이번에도 유튜브에 이제 정말 열심히 댓글도 달아주고 질문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드림맘님이랑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영상도 막 2시간 넘게 찍고 지금 근처 카페에서 배도 고파서 허겁지겁 있는 와중이지만 여기는 강남에 있는 한 카페인데 주위에 사람들도 지금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돼가지만 사람들도 몇 명 있고 저희 병원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월 한 달 동안에 또 리플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 때 답글로 달기에는 너무 말할 게 많아서 영상으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혹시 또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정말 저번 리플처럼 길게 할 거고 오늘은 좀 짧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매일매일 그래도 유튜브를 들어가서 그날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최대한 진료 중간중간 답을 달아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카톡에 이렇게 복사를 해두거든요. 다 영상 찍을 때 답변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건 아마 10월 15일 날 유튜브에 달아주신 질문 같은데 제이 아킬레우스님, 이분은 저번에도 질문해주셔서 제가 답변 드렸던 건데 복수 면허자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특히 치과 의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 같으셔서 더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복수 면허자의 단점은 없죠. 사실 단점이 있다면 학교를 2번 다닌다고 시간과 돈을 썼다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만약에 내가 의사 면허와 치과 의사 면허를 다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지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개업적인 거나 금전적인 걸로도 말씀을 드리면 치과 의사 사실 저는 치과가 주고 매출의 거의 80%는 치과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한 80%까지는 아니고 한 70%? 근데 치과도 결국은 넓게 보면 의과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 면허를 따고 의사 면허가 있고 의사적 지식이 있어서 치과 환자들을 볼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게 있어서 피를 묽게 만드는 항혈전제라 그러죠. 그런 약, 아스피린 같은 그런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치과에 오면 보통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이제 내과로 이제 컨설트를 냅니다. 문의를 하죠. 이 환자를 임플란트를 심거나 치아를 뽑고 이러는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할 때 내가 이 환자가 피를 묽게 하는, 쉽게 얘기해서 피가 멎지 않는 약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뽑아도 되느냐, 만약에 뽑으려면 아스피린이나 이런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며칠이나 좀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과 의사나 의사들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안 그러다가 치아를 뽑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그럼 응급이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피가 1시간 동안만 줄줄 나도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제가 내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의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순간순간 드시는 약이나 혈중 플라틀렛 수치 같은 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저는 검사를 할 수 있죠. 의사 면허가 있어서 의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바로 굳이 내과로 제가 컨설트를 내지 않고 치과 의사인 제가 의사인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죠. 문의를 해서 제가 그냥 바로 수술을 바로 당일날 해드릴 수도 있고 다음날 바로 해드릴 수 있다. 환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더 믿음직스럽고. 왜냐면 그런 내과적인 지식이 없는 치과 의사한테 그런 임플란트 수술이나 발치를 맡기는 것보다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대처도 가능하고 좀 더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 면허가 있는 저 같은 치과 의사한테 피가 많이 날 수도 있는 치과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치과 진료에도 치과 개업해서 환자분들 진료하는데도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은 사실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치과 의사가 처방해도 되는 약인데 치과 의사는 법적으로 처방이 안 되는 주사제나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치과 환자들한테 분명히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신경치료를 할 때 쓰면 조금 더 통증이 없어지거나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무는 데 도움이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는 그거를 처방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의료법 위반이니까. 치과 의사 면허로 처방이 안 되는 약들이니까. 근데 저는 의사 면허가 있으니까 제가 처방을 그 약을 해드리면 다른 그냥 순수하게 치과 면허만 있는 치과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수술 부위나 발치 부위가 조금 더 덜 아프고 덜 붓고 이러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죠. 법적으로 치과 의사가 처방을 해도 되는 약들도 있는데 그런 약들도 치과 의사들은 모르니까 처방을 안 하는 약들도 많거든요.
뭐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거나 통증이 조금 더 빨리 없어지는 진통제라든지.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의사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의대를 다니면서 배운, 또 의사 면허로 일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진통제나 뭐 부은 사람들한테 처방했던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환자한테는 이런 약을 쓰면 조금 더 통증이나 붓기가 빨리 사라지겠다. 사실 그런 게 치과 진료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치과는 보통 아프고 붓고 이런 걸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저는 다른 치과 의사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빨리 안 아프고 안 붓게 해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확실히 도움이 돼요. 다니는 시간과 돈만 제외하면 의사 면허가 있는 거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퀄리티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뭐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